여러분, 결혼을 회피하는 남자들, 특히 깊은 관계를 어려워하는 회피형들이 결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타겟을 제가 회피형이라고 정했지만 이건 회피형들이 보통 결혼 같은 깊은 관계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지 꼭 회피형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만날 만큼 만났고 가볍지 않은 연애를 하고 있고 나이도 결혼 정년기인데 결혼 얘기만 나오면 도망가버리는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오늘 영상 속는 셈 치고 딱 10분만, 아니 영상 2배속하시고 5분만 투자해보세요. 오늘 영상 본다고 모두 결혼을 하게 되시는 건 아니라도 미래가 바뀌시는 분들이 꼭 생기실 거예요. 사설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을 회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99%의 분들은 이 생각을 할 거예요. 나랑 결혼 생각할 만큼 확신이 없는 걸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건 너무 감정적인 해석이에요. 저를 사랑했으면 계산하지 않고 결혼 선택했겠죠? 글쎄요, 어떤 사람에겐 결혼이 감정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결혼은 일생일대를 건 큰 투자기 때문에 감정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결혼은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 높은 도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결혼을 회피하는 이유를 감정 문제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두려움을 감수하고 결혼이라는 도전적인 선택을 할 만한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기 삶에 불만도 없고 결혼을 해본 적이 없으니 결혼을 해서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눈에 보이는 이익보단 경제적 책임, 아버지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 이런 것들이 두렵게 느껴지는 거죠. 성공해서 얻는 건 불투명한데 당장 투자해야 할 건 눈에 뻔하게 보이는 불확실한 선택이 바로 결혼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입장에선 나이에 대한 압박을 받고 결혼을 하지 않을 거면 더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이런 미온적인 남자 태도가 이기적이게 느껴지고 서럽고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죠. 나에 대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부여 부족의 문제라는 건 생각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그럼 어떡하는데요? 남자가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부터 3단계 방법 말해드릴게요.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상대방의 부정적 가치관을 해결해주세요. 결혼은 우리한테는 아름다운 연애의 결과, 축복받을 새로운 시작 같은 행복한 일이지만 상대방한텐 마냥 그렇지 않아요. 이때까지 겪어보지 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얻은 자유를 제한당하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야 하는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을 이해하고 해소해줘야 해요. 가장이 된다는 책임감, 청년 시절 누리는 자유의 제한,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 걱정들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는 겁니다. 난 내가 혼자 뭔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결혼했다고 당연한 것처럼 자기 삶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이 바뀔까요? 물론 고정관념처럼 자리 잡은 가치관이 쉽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의 목적은 상대방 가치관의 논리를 당장 깨부셔서 깨닫게 만든다기보다 새로운 관점의 생각을 머릿속에 조심스레 심어주는 거예요. 처음엔 이런 얘기를 들어도 부정하겠지만 계속 듣다 보면 세뇌를 당하는 것처럼 어느새 긍정적인 관점이 커져서 부정적인 관점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을 들려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상대방이 결혼을 회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결혼해서 얻는 게 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좋다는 걸 몰랐나요? 우리 모두 알았지만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었죠. 공부를 하면 좋다는 건 알지만 지금 당장 친구들과 노는 게 좋고 당장 눈앞에 단기적인 이익이 너무 달콤해서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합리화를 하기도 했죠. 동기부여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감정으로 느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상대방도 머리로는 가정을 꾸려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 알지만 청년으로서의 즐거움, 현재에 대한 만족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설렘을 모두 포기하고 결혼이란 선택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 어떤 긍정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건 물론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하고 싶은 사람에겐 같이 돈을 모아 일어설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한텐 혼자서 외로울 일 없이 항상 기댈 수 있는 온전한 내 편이 생기는 걸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이뤄줄 수 있고 상대방의 니즈에도 맞는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가능한 빨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들려주세요. 막연한 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나 똑같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현재를 감수할 만큼 크게 와닿고 확 끌리는 말은 아닌 거죠. 세 번째, 상대방이 잃는 것을 가시화시키고 체험시키세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반응이 없다면 결혼을 하면 넌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동기부여만으로 생각을 바꾸긴 어려워요. 동기부여는 이익 추구, 고통 회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결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건 고통 회피가 훨씬 큰 영향력을 끼쳐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구보다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다는 욕구가 훨씬 큰 식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먼저 관계에 대해 돌아서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를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걸 어떻게 실감시키는데요? 먼저 내가 상대방에게 나누고 있던 것들을 들려주세요. 예를 들면 나는 항상 너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고 싶었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연애까지 신경 쓰면서 지치게 만들기 싫었고 나랑 있을 때만큼은 네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랬어. 그 과정에서 내가 좀 힘든 것들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참아주려 했었어. 나는 너한테 가족이 돼주고 싶었어. 나로 인해서 네가 누군가가 그래도 항상 옆에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바랬고 지금까지도 그래. 이런 얘기들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상대방이 들어도 충분히 인정이 될 만한 얘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서 사실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인정받을 수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 미래가 없는 현재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없다는 걸 암시하세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나는 곧 너를 떠날 거야, 나는 헤어짐을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이별을 직접적으로 꺼내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버림을 받았다는 합리화를 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직접적인 얘기보다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수준의 이야기들이 적당해요. 예를 들면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면 어떤 방향으로든 흘러가겠지. 괜찮아.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질 문제니까. 이런 얘기들은 당장 내 입으로 이별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하는 관계의 방향이 달라질 거란 걸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관계의 미온적인 태도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지금부터 내 마음이 돌아서고 있다는 걸 상대방이 실감하게 만들어야 해요. 굳이 이런 걸 느끼게 만드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선택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부담스러운 일, 내리기 어려운 결정은 마감 선택 기한이 다가와서야 결정하게 되죠. 이걸 마지노선 효과, 파킨슨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주어진 시간만큼 늘어난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도 겪어보셨겠지만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을 처리할 때의 행동력과 마감 기한이 없는 일을 처리할 때의 행동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리기 어려운 결정일수록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까지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한 없이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건 배려가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할 기회를 더 많이, 그리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하는 선택인 거예요. 이때부터는 상대방한테 애정 표현을 줄이거나 요구하는 것들을 줄이거나 평소라면 상대방한테 얘기했을 만한 불만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것처럼 내 감정을 정리해 나가는 시그널들을 보내주세요. 이런 신호들을 통해 상대방이 나한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인지를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시간을 더 주면 달라질 수 있는 관계를 이러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맞는 말이에요. 처음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데까지는 최소 6개월, 길면 1년 넘게도 필요할 수 있어요. 오늘 결혼 얘기를 꺼내고 한두 달 안에 상대방이 답을 주지 않는다고 사용할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더 이상 우리 입장에서도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을 때 쓰는 최후에 쓰는 방법이니까 처음엔 상대방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걸 우선적으로 노력하시고 망설이는 상대방을 결정적으로 선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동물이에요. 이런 이별 후에 뒤늦게 남자들이 이제 내 감정을 깨달았어. 이제는 너랑 결혼할 마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주라. 이런 상황들도 이별이 남자에게 결혼이란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여자를 되찾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인 거죠. 이런 타이밍엔 이미 우리 입장에선 관계를 포기해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서로 타이밍이 안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상황인데,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화가 나시는 이유가 나를 두고 계산적이었다라는 괘씸함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란 건 결혼을 바라고 있는 사람에겐 순식간에 선택할 수 있는 쉬운 선택이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원래부터 쉽지 않은 선택이란 걸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순간의 배신감, 원망으로만 그 사람과의 인연을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연애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